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집단 함수와 도메인 함수 또는 그룹 함수에 대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지금 샘플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레코드가 1111개 가량이 있고요. 1111개. 거기에 대한 이 금액에 대한 합 구해봤고요. 금액의 합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형태로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다양하게 해서 컨트롤 원본이라는 수식을 입력하는 거죠. 원본이라는 속성과 텍스트 상자에 플러스로 형식이라는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겉모습을 좀 바꿔봤거든요. 엑셀의 표시 형식하고 똑같죠. 형식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고 이걸 열어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같이요. 자, 일단 여기 디자인 보기를 하시고요. 디자인 보기로 오셔서 이거는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넓게 보이니까. 여기에 있는 언바운드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뭐 TEXT 21번은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 컨트롤 원본에다가 저희가 합을 구하겠다 그러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확대 축소를 하셔서 좀 잘 보이도록 하고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배운 대로 sum이라는 함수를 쓰시고 가로를 열고 이 안에다가 필드명 금액을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게 합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형식은 아무것도 생략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얘는 그냥 숫자의 합만 표시가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구할 거예요. sum 하시고 대소문자는 구분을 안 합니다. 금액 이렇게 하신 다음에 구하고 천 단위 쉼표를 해주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천 단위 쉼표는 액세스에서 이렇게 합니다. 엑셀과 달리. 여기 보시면은 이제 표준이 있어요. 표준을 하게 되면 소수부 두 자리가 그냥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0 없으면은 .00이 나오기 때문에 소수 자릿수를 0으로 해주시면은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자, 폰보기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88854 값이 똑같은데 얘는 천 단위 표시가 되고 얘는 천 단위 표시가 안 되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를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입력을 해서 요 레코드에 대한 전체 서머리 요약, 즉 합계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이걸 조금 위로 올려서 작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기호를 붙인 거거든요. 통화 기호를 붙이고 뒤에다 원을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화 표시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이 썸을 하신 다음에 금액이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 통화가 있어요. 통화를 표시하게 되면 통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시면은 폰보기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통화 기호가 붙습니다. 이렇게요. 천단 쉼표도 당연히 붙고요. 그죠? 근데 디자인 보기 하셔가지고 얘는 천 단위 쉼표가 안 붙고 뒤에 문자가 결합되는 표시 형식이거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겠죠. 액세스는 이제 사용자 지정 형식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고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여기다 통화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문자랑 결합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천 단위 쉼표가 없다 그러면은 일단 0을 써주고 문자 결합되는 문자를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 원화 표시가 붙는 이유는요, 이 강제 리터럴화 시킨다고 합니다. 이 원화가 액세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뒤에 나오는 문자를 보이는 대로 그대로 표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 없는 문자를 만들겠다. 그래서 리터럴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가 붙으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0원이었지만 액세스에서는 요게 붙는 게 이제 차이가 바뀌는 거죠. 앞에다도 붙일 수가 있어요. 앞에다도 약 붙이시면 이제 약이라는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근데 통화기호를 만약에 붙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원화가 붙어지죠. 통화기호를 원화 표시를 주의할 게 뭐냐면 한 번만 쓰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문자를 리터럴화 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통화기호를 붙이겠다 그러면 액세스에서는 꼭 원화를 2번 써주셔야 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 만들어 본 겁니다. 요게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폰 보기 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강의는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끊을 거니까요. 엑셀에서 영어를 쓰게 되면 문자, 숫자에다가 문자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엑셀에서 그냥 한글에서는 큰 따옴표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이게 이제 액세스로 넘어오게 되면 원화를 붙이면은 천 단위 쉼표 없이 원을 결합을 시키는 거니까 천 단위 쉼표가 없이 결합을 시키는 거죠. 플러스 원 결합이 되고 앞에다 통화기호를 이렇게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액세스로 넘으면 이제 원화를 몇 번 해라고요? 2번 해야 된다. 이걸 좀 아시고 0은 그대로 오고 뒤에 원화가 붙어서 원이 되는 것을 당황하지 말게 공부를 하셔라. 강제 리터럴 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엑셀의 영어는 천 단위 쉼표 없이 그 다음에 원을 결합하는 거다. 그것을 액세스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총합계라는 글자를 결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sum 이렇게 해서 금액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써야 되냐. 천 단위 기호 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을 쓰고 앞에다 결합하는 문자를 0이 이제 숫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보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총합계. 그 다음에 이제 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원화 표시가 붙겠고요. 자, 뒤에는 붙었는데 앞에는 왜 큰 따옴표가 쳐지나요? 리터럴화가 글자가 한 글자가 올 때는 원화 표시가 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한 글자에도 큰 따옴표를 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총합계라는 것은 두 글자 이상이기 때문에 리터럴화를 시키면은 큰 따옴표를 이렇게 치게 되는 겁니다. 한 글자도 쳐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액세스에서는 이제 한 글자일 때는 엑셀처럼 이제 큰 따옴표를 안 해도 다시 이렇게 바뀌어 버리죠. 이렇게 분명히 제가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원화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 형태가 이제 뭐예요? 폰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형식도 가리키면서 동시에 집단함수 사용하는 방법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예. 자, 이제 마지막 또 고비가 하나가 왔네요. 고비가 온 것은 뭐냐면 숫자 앞에 붙이는데 콜론이 오는 경우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총합계라는 문자 뒤에 콜론이 오고 한 칸 띄고 숫자가 나오고 뒤에다 원을 붙이는 경우가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일단 한번 삽질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컨트롤 원본에다가 계산식을 쓸 때 유일하게 함수에다가 는을 쓰는 것은 컨트롤 원본이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이걸 참고로 수직 바운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컨트롤 원본에 대한 강의는 따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 이렇게 하고 형식에다가 이제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예, 총합계 땡땡 이렇게 하고 예, 그 다음에 0하고 1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테스트한 것처럼 어디를 기준으로 이게 나눠지냐? 0을 기준으로 앞에 한도막과 뒤에 한도막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원칙은요. 예, 그렇게 나눠져야 정상인데 이제 그렇게 안 나눠집니다. 참고로. 왜 안 나눠지냐? 이 0이라는 기호가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예, 이 기호보다요. 여기에 있는 땡땡이 더 우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전후로 나눠야 되는데 우선하기 때문에 누구를 기준으로 나눠버려요? 땡땡을 기준으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얘가 그냥 리터럴이 돼버립니다. 0이. 한번 보십시오. 자,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려보시면은 회계망측하게 표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맞죠? 네,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네,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럼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나눠지니까 이제 처음에 입력을 하실 때 이렇게 해서 여기다 큰 따옴표를 쳐버리세요. 강제 리터럴화 시키는 거죠. 어차피 원은 안 해도 예,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앞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되고 0을 기준으로 이렇게 강제 리터럴화 시키면은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강의를 앞에 들었던 분들은 차곡차곡 쌓았던 분들은 이게 의미를 아시니까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우선순위를 줄이기 위해서 예, 의미 없는 문자 처리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아시는 거고요. 이걸 좀 더 이제 좀 편리하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써보세요. 큰 따옴표를 생략한 채로 예, 콜론도 생략하고 그냥 이 형태로 그대로 배운 대로 쓰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0을 기준으로 예, 콜론만 없으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때 살포시 큰 따옴표 안에다 커서를 찍고 이렇게 추가하시면은 더 편리하게 아마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방법이 될 거예요.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던지 처음부터 강제 리터럴을 시켜가지고 입력을 하시던지 땡땡이 올 때 네, 그래서 땡땡이 올 때 입력하는 방법은 강제 리터럴을 시켜서 총합계 한 칸 띄고 땡땡 한 칸 띄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던지 아시겠어요? 아니면은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쓰시라는 거죠. 뭐라고요? 생략을 하고 땡땡을 생략하고 쓰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 추가를 하세요. 뒤에다 커서를 찍고 살풋이 찍고 땡땡하고 한 칸 띄고를 큰 따옴표 안에다가 써 버릇하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체크를 해서 연습을 좀 하시면 바랍니다. 컨트롤 원본과 지금 형식을 같이 쓰는 걸 연습을 했고요. 만약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걸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포맷이라는 함수를 또 추가적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포맷은 아직 하지 마시고 지금 공부하는 것은 컨트롤 원본과 형식을 사용하라고 하는 문제라고 가정을 하고 지시사항이 그렇게 나옵니다. 컨트롤 원본만 사용해라 그러면 포맷을 써야 되고요. 컨트롤 원본과 형식을 써라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함수만 쓰고 여기다 표시 형식을 따로따로 쓰셔야 돼요. 포맷을 쓰게 되면 표시 형식이 안 먹습니다. 형식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공부를 한번 해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여기는 원화 표시가 있는데 원화 표시를 뭐 리터럴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것도 포맷을 사용해서 지금 작업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위에는 포맷 없이 작업을 한 거고, 포맷을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형식이 없죠. 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포맷 함수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 문제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맷을 쓰지 않은 형태니까요. 그것만 정리를 해 드릴게요. AVG 금액, AVG 금액, 천 단위 쉼표하고 원화 표시하는 방법. 원화 두 개 꼭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AVG 금액인데 앞에 문자를 결합시킬 때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땡땡이 들어갈 때는 강제로 리터럴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AVG도 포맷 쓴 것도 있고요. 카운트도 이렇게 나오고, 카운트 아스테리크 G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땡땡이 들어가는 연결 상태, 이거 조심해야겠죠. 이런 것을 다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강의는 포맷을 이용하는 형식을 안 쓰고 컨트롤 원본만 사용하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도메인 함수도 진도를 좀 나가야겠죠. 그래서 포맷도 쓰는 방법을 먼저 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실습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 가시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